오늘도 자식들에게 음식 맛이 짜다는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평소대로 만들었는데 내 입에도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남편도 내 음식 솜씨가 예전 같지 않고 형편없어졌다 하네요. 입도 문제인데 귀도 탈이 났는지 드라마를 볼 때면 혼자 있을 때도 소리를 크게 틀어놓고 봅니다. 언제부터인지 점점 볼륨을 높이게 되었는데, TV를 보고 있어도 이상하게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외출하고 온 딸이 TV 소리가 밖에까지 들린다며 소리 좀 줄여라고 타박을 할 정도입니다. 또 요즘 따라 봄도 아닌데 점심을 먹고 나면 왜 그렇게나 졸린지 집안일도 다 끝내지도 못했는데 소파에 누워 낮잠 자기 바쁩니다. 예전 같았으면 방방마다 청소기 다 돌리고 설거지도 말끔히 끝내놓고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다가 마트에서 장도 봐왔을 시간인데, 낮잠을 많이 자서 그런가 행동도 느려지고 손에 쥐는 힘도 빠져서 설거지하다가 그릇도 자주 깨먹어서 큰일이에요. 무엇보다 힘든 건 가족들에게 화를 많이 내게 됐다는 거예요. 별일도 아닌데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나이 60 넘고 갱년기도 한참 전에 지나갔는데 도무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랑 딸이 무슨 말을 하면 의심부터 하게 되고, 친구들이 말하는 것도 잘 믿지 못하겠어요. 어제는 자주 가던 골목길도 갑자기 어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 길이 맞는데도 갑자기 어디로 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잠깐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을 보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딸한테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에게서 돌아온 말이, 엄마 그거 아침 먹으면서도 말했잖아. 왜 자꾸 했던 말을 또 하는 거야 라네요. 그러면서 제발 했던 말 또 하지 말고 물어봤던 것 또 물어보지 말라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 건데 저도 요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런 증상 한 번쯤 겪어보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 정순 씨는 대표적인 치매 초기 증상 6가지를 겪고 있습니다. 미각과 후각이 나빠져 음식 맛이 변하였고, TV 소리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져 소리를 크게 틀게 되었으며, 낮잠을 많이 자면서 잘하던 집안일이 서툴어졌습니다. 또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성격이 변하였고, 시공간 기능 저하로 길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이러한 증상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계셨는데요. 가족들 또한 이런 정순 씨가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였지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치매 증상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증상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 감각을 상실해서 화장실을 못 찾아 대소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죠. 이처럼 고령자들 사이에선 암보다 무서운 질병이 치매입니다. 중앙치매센터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는 약 93만 5,086명, 올해는 1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는데요. 이는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치매에 걸리고 15분에 1명꼴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선 너 아니면 내가 걸리는 게 치매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자 치매로 기억도 못하는 인생을 연명할 바에는 차라리 법적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천대 길병원 박기영 교수님께서는 치매는 원인에 따라 종류가 무려 70여 가지에 달하고 이 중 10%는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하면 치매 악화를 3년 정도 지연시킬 수 있고 시설 입소 시기도 2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치료약물도 초기나 치매 전 단계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께선 치매가 오면 어쩔 방법이 없지. 언젠간 치매에 걸릴 건데 노력해서 뭘 해. 그냥 이대로 살자라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아직까지 치매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께서는 지혜롭게 치매를 맞이하십니다. 치매는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치매가 오기 전에 치매 예방으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은 해보면서 나에게 남아있는 시간들을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도 예전보다 내가 달라진 게 없는지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달라진 게 없는지 꼭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어버이날을 맞아 자식들이 요양병원에 찾아온 김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어르신, 딸들 왔는데 온 방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병실 안은 대변 냄새로 가득했고 침대에는 뜯겨진 기저귀가 놓여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여사님이 물티슈로 침대 난간과 벽에 묻은 용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어르신 또 이불에다 잔뜩 숨겨놓으셨네. 기저귀가 갑갑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저기 어르신이 또 실수를 하셔서 치울 동안 잠깐만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여사님의 말에 두 딸은 병실 밖에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지켜보는 딸들과 눈이 마주치자 어르신은 부끄러워하며 연신 이불로 몸을 가렸습니다. 2년 전 김씨 어르신은 스스로 요양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1년 전부터 걷는 게 힘들어지시면서 화장실을 가다가 자주 실수를 하셨고 그 후로 기저귀를 차게 되셨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시면서 용변을 보시면 손으로 꺼내서 베개 속이나 이불 속에 감춰 두었습니다. 어르신 다음에도 또 이렇게 감춰놓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몰라요.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요. 이불을 들고 나가는 여사님의 말에 어르신은 아이처럼 해맑게 대답하였습니다. 어르신은 어쩌다 이렇게 다시 아이가 돼버렸을까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오이소박이 했어요. 이거 좀 먹어봐요. 싫어, 안 먹어. 저리 치워. 나는 이 양갱이 먹을 거야. 김씨 어르신은 오늘도 밥을 먹지 않겠다며 양갱이 박스를 끌어안고 숟가락을 던지는 남편과 실랑이를 하였습니다. 밥을 먹어야 약을 먹죠. 양갱이는 밥 먹고 줄 테니까 딱 5숟갈만 더 먹읍시다. 자, 어르신의 남편은 중증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부인과 딸들을 못 알아보는 건 기본이고 평생을 조용하고 과묵하게 살아오셨던 분이 틈만 나면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성격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고 때려 부셨습니다. 너는 누군데 우리 집에 와 있는 거야? 썩 나가지 못해. 옳거니 너 내 통장 훔치러 온 도둑놈이구나. 맞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게 쳐다본다고 순순히 내줄 줄 알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또 이러시네. 아무리 못 알아봐도 그렇지 딸한테 도둑놈이 뭐야. 아버지, 저 도둑놈 아니고 아버지 딸 신혜예요. 엄마, 이거 쌀과자인데 나중에 아버지랑 같이 드셔. 이런 아버지의 행동에 엄마의 고생길이 눈에 환했던 딸들은 김씨 어르신을 방으로 모시고 가서 그동안 참아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가 주말마다 집에 온다고 해도 주중에 엄마 혼자서는 힘들어서 절대 안 돼요. 저는 아버지 요양병원에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도 가끔씩 깜빡깜빡하는데 어떻게 아빠를 혼자 모셔요? 맞아요, 엄마. 이런 아버지를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요양병원이 싫으시면 집에 요양보호사라도 불러야죠. 이런 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남편을 남의 손에 맡길 순 없다며 자신이 직접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엄마가 제일 잘 알아. 아버지가 아무리 기억이 사라졌어도 이 엄마가 더 편할 거야. 너희는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알아서 잘할 테니. 그렇게 어르신은 딸들에게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4년 동안 치매 걸린 남편을 직접 돌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남편의 점심을 준비하던 어르신은 거실에 남편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남편이 그날따라 방 안에서 나오지 않자 의아해하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봐, 나 여기가 계속 갑갑하고 아파. 누가 꼭 쥐어짜는 것 같은데 여기 파스 좀 붙여줘. 많이 아파요? 아침에 허겁지겁 먹더니만 그러게 내가 천천히 먹으라고 했잖아요. 치매를 앓으면서 식탐이 심해진 남편은 평소에도 음식을 급하게 먹고 자주 체하였기에 이날도 아침 먹은 게 체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할아버지에게 소화제를 먹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으로 온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는 며칠 동안 가슴 통증을 호소하셨고 이를 알지 못했던 김씨 어르신은 결국 심근경색으로 할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어르신은 방 한켠에 있는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떠나고 남들이 그러대요. 어떻게 치매 환자를 집에서 4년이나 돌봤냐고 나보고 참 대단하다고요. 그러면서 왜 늙어서 사서 고생을 했냐고 이제 치매 환자 뒤치다꺼리 안 해도 되니 나보고 편하게 살아라네요. 단 한순간도 힘들지 않았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왜 안 힘들었겠어요? 당신 나한테나 우리 딸들한테나 살갑게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혼자 고생해서 이 집도 사고 2딸 결혼도 시키고 일평생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처자식을 위해 살았잖아요. 주변에선 당신을 가족들 고생시키는 치매 환자라 욕했지만 나한테는 평생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위해 평생 고생한 거에 비하면 4년은 고생도 아니죠. 그래서 내가 돌본 거예요. 이제 나는 신혜랑 주아랑 잘 살게요. 당신도 우리 걱정 말고 거기서 잘 지내세요. 남들의 말처럼 이제 걱정거리가 없어서 내 몸 하나는 편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르신의 건강은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2딸은 결혼해서 외지에 나가 살고 있었기에 한 달에 2~3번 찾아올 때 말고는 어르신 혼자 지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같이 산책도 가고 남편 식사 준비를 위해 장 보러도 자주 가고 집안에서도 남편을 챙기느라 하루 종일 움직였는데 지금은 그런 게 다 사라지니 하루 활동량이 급격하게 적어졌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배도 고프지 않고 그래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밥을 먹지 않으니 기력이 떨어져서 낮잠을 자는 날이 늘어났고 그래서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의 집에만 있는 생활이 늘어가면서 딸들이 찾아오거나 전화할 때 빼고는 혼자 있을 땐 거의 말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집안은 항상 라디오 소리와 TV 소리만 가득했죠. 생활 패턴이 하나가 바뀌자 몸 곳곳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몸이 쇠약해지는 것보다 어르신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전보다 심해진 건망증이었습니다. 남편을 돌볼 때에도 자주 깜빡깜빡하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할 때면 방금 전에 소금을 넣었는데도 잊어버리고 또다시 2~3번 넣는 건 일상이 되었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사야 할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만 잔뜩 사왔습니다. 장봐온 물건들을 냉장고에 정리할 때면 생선은 식탁에 올려두고 반대로 지갑은 냉동실에 넣어둬서
상에서 버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스스로를 정말 위험천만한 상황에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혈압약을 먹어놓고도 잊어버리고 한 번 더 먹었던 날이 있었는데, 그날 그렇게 외출했다가 혈압이 심하게 떨어지면서 그대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르신이 걱정된 딸들은 혈압약 먹을 시간마다 엄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지금 약 먹을 시간이에요. 전화 끊지 말고 먹고 오세요. 그리고 달력에도 먹었다고 체크해 놓고요. 저번에는 어떤 분이 119에 신고해 주셔서 병원에 갈 수 있었지만 집에 혼자 있다가 쓰러지시면 큰일 나요. 아이고, 그 한 번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니? 이제 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딸들이 전화를 할 때마다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키지만 어느 날 또 그러면 어쩌나 하고 어르신도 내심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2주마다 딸들이 찾아오면 또 뭘 일이 사다 놨냐고, 음식은 또 왜 이리 짜게 만들었냐고 어르신에게 핀잔을 줬습니다. 딸들은 볼 때마다 달라지는 엄마의 모습이 애처로우면서도 답답했기에 마음과 다르게 매번 짜증부터 냈습니다. 어우,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엄마, 김치를 왜 이렇게 짜게 담갔어요? 완전 소태야, 소태. 엄마, 내가 전에 먹고 싶다는 마늘종 무침은? 또 까먹고 안 만들었어요? 기억이 안 나면 냉장고에 적어서 붙여놓으라고 했잖아요. 몇 번을 말해도 말 진짜 참 안 듣네. 아, 맞다. 마늘종 무침. 이제야 생각이 나네. 뭔가 빠진 것 같더라니만 엄마가 또 깜빡했네. 미안하다. 다음에는 꼭 해놓을게. 근데 김치가 그렇게 짜니? 원래 김치는 좀 짜게 담가야 밥이랑 먹지. 그리고 너희도 나중에 늙어봐라. 기억도 깜빡깜빡하고 손에 힘도 없고 맛도 잘 모르겠고 이제는 음식도 제대로 못 만들겠다. 어르신은 딸들의 짜증 섞인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고 초라해졌지만 나이 들어 몸에 노화가 와서 그러겠거니 하며 별 수 없다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일상 속에서도 유일한 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친구 2명과 일요일 10시마다 동네 목욕탕에 가는 것이었는데요. 서로 나이는 달랐지만 마음이 잘 맞아서 언니 동생하며 지내는 유일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어르신은 때를 밀기 위해 온수탕에 들어가 몸을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배가 왜 이렇게 아프지?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면서 화장실이 급해진 어르신은 탕 밖으로 나온 순간 매주 가던 화장실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어쩜 좋아.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어르신은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 발만 동동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같이 갔던 친구들은 사우나실에 들어가 있었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친구들을 찾으러 가야겠다는 생각도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조차 머릿속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자리에서 용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친구들이 놀래서 달려왔습니다. 어머, 잠깐 사우나 하러 간 사이에 이게 무슨 일이야? 언니 괜찮아? 언니, 여기는 우리가 치우고 갈 테니까 걱정 말고 먼저 자리로 가 있어. 어르신은 눈물을 흘리며 목욕탕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신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목욕탕 안의 사람들은 어르신을 보며 언젠가는 자신들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엄마에게도 닥쳐올 일이라 생각하였을까요? 사람들은 어르신에게 다가와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나이 때는 그럴 수도 있죠. 별일 아니니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어르신, 이거 따뜻한 우유예요. 이거 드시고 조금 안정되시면 편하게 목욕하고 가세요. 사람들의 괜찮다는 위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서 목욕 가방도 내버려둔 채 급하게 옷만 입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어르신은 딸들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그동안은 그냥 깜빡깜빡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 여겼는데 이제는 아닌 것 같구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봐야겠어. 며칠 뒤 어르신은 딸들과 함께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MRI를 찍고 피검사와 여러 정밀검사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40대였던 두 딸에게도 미리 검사받아 볼 것을 권유했습니다. 요즘은 40대, 50대 치매 환자분들도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는 경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발병할 위험이 더욱 증가합니다. 그러니 시간 나실 때 두 따님분께서도 미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군요. 그렇게 병원을 나오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조용한 침묵을 깨고 딸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 모셨듯이 우리도 번갈아 가며 엄마 모실게요. 내가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할 테니까 먼저 우리 집으로 와서 지내세요. 언니 말이 맞아요. 엄마 그동안 혼자 지내셔서 이렇게 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랑 같이 살아요. 하지만 어르신은 화를 내며 거부하였습니다. 무슨 말들을 하는 거야? 엄마 아직은 정신 말짱하다. 너희들 집에 들어가면 내가 편하게 쉴 수 있을 것 같니? 가만히 있기 눈치 보여서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좀 해주고 해야 할 텐데. 아휴, 이제는 너희 뒤치다꺼리 하기 귀찮고 싫다. 나는 요양병원에 갈 거니까 그렇게들 알아. 어르신은 지난날 치매를 앓았던 남편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까 봐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이 원해서 보살폈던 것이었지만 설령 딸들이 원한다 해도 그 책임을 안겨주기 싫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애들한테 그런 모습 절대 보여줄 수 없어. 이게 얼마나 몹쓸 병인데 자식들에게까지 그 짐을 지게 할 순 없지. 더 이상 아무 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어르신의 완강한 태도에 딸들은 그럼 자신들의 집 근처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모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스스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약을 먹고 치료를 받으니 전보다 잊어버리는 일이 덜해졌고 치매가 진행되는 속도도 늦출 수 있었습니다. 딸들은 2주마다 병원에 외출 신청을 해서 어르신과 함께 목욕탕도 가고 목욕을 마치고 나면 집에 모셔와 어르신이 드시고 싶어 했던 것을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후식으로 맛있는 믹스커피도 먹고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도 하며 짧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요양병원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어르신은 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2년째 되는 해부터 치매 증상이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치료로도 늦출 수 없게 되었죠. 어르신은 자신의 남편이 그랬듯 딸들을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했고 걷는 것도 힘들어져서 휠체어를 타거나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볼 때마다 딸들은 가슴이 미어졌지만 차마 엄마 앞에서 눈물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밥 먹기 싫다고 떼쓰지 말고 잘 드셔야 돼요. 엄마, 다음 주에 엄마 좋아하시는 카스테라랑 바나나 우유 사가지고 올게요. 우리 올 때까지 여사님 말 잘 듣고 밥 잘 드셔야 해요. 아셨죠? 병원을 나오는 딸들에게 지난날의 후회들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의 끝자락에 존재하는 것은 아이가 되어버린 늙고 병든 엄마뿐이었습니다. 언니, 우리가 엄마를 좀 더 일찍 병원에 데려갔더라면 어땠을까? 치매 검사를 조금만 일찍 받아봤더라면 엄마랑 몇 년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게 말이야. 엄마는 평생 똑부러지고 야무진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엄마가 치매에 걸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지. 맨날 바쁘다는 핑계만 대고 엄마한테 더 자주 찾아갈 걸 그랬어.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정말 후회가 돼. 생각해보니 이것저것 만들어준 엄마한테 짜증만 냈지 고맙다는 말 한 번을 못 해줬네. 기억도 성치 않은 사람이 김치며 반찬이며 우리 먹을 거라고 얼마나 애쓰면서 만들었을까.
맞아,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냥 맛있다고 또 해달라 말할걸. 엄마가 봄에 만들어주던 달래장도, 여름이면 해주던 메밀국수도, 가을마다 담가준 양념게장도, 겨울에 삶아주던 꼬막찜도 벌써부터 그리워. 시간이 흐르고 내 기억 속에서 엄마의 손맛이 영영 잊혀질까봐 겁나. 이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딱 1년만 더 엄마랑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여러분은 오늘 김씨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어르신도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건망증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망증을 5년 정도 지켜만 보시다가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뒤늦게나마 치매를 진단받으셨지만 치료를 통해 그 후 1년은 딸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치매를 막연히 두려워만 하거나 심지어 치매 예방은 해봤자 소용없다 생각하십니다. 물론 아직까지 치매를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 볼 수 있는 치매 예방법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몸을 자주 움직이고 밥 잘 챙겨 먹고 잠 잘 자고 이런 기본적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치매 발병을 지연시키거나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치매가 오기 전부터 겁먹지 마시고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진단해서 가족들과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이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